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7번에서 3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겠고요. 읽기는 31번에서 36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주말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선물은 샀어요? 가는 길에 사려고 하는데 아기 선물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라고 하니 예쁜 옷을 사주면 어떨까 해요. 아기들은 금방 자라서 옷이 금방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사야 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주말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선물은 샀어요? 가는 길에 사려고 하는데 아기 선물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라고 하니 예쁜 옷을 사주면 어떨까 해요. 아기들은 금방 자라서 옷이 금방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사야 할 거예요. 27번. 28번. 27번, 28번입니다. 27번, 28번 유형은요. 대화를 듣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이죠. 주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의 대화 형태입니다. 주로 방학 계획, 백화점 상품 교환,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 이런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여가 활동,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이런 것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문법 형태가 많이 출제됩니다. 지문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남자 할까요? 여러분이 여자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주말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선물은 샀어요. 가는 길에 사려고 하는데 아기 선물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라고 하니 예쁜 옷을 사주면 어떨까 해요. 아기들은 금방 자라서 옷이 금방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사야 할 거예요. 이제 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남자의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어떤 선물을 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 선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죠. 1번, 이번 주말에 할 일. 아니죠. 2번,
아기 선물 고르는 방법. 네, 아기 선물 고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선물을 사기 좋은 장소. 자, 우리 듣기 내용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번. 초대받았을 때 지켜야 할 예절. 역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 아기 선물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28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자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듣기 내용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번. 여자는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갑니다. 여자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3번. 남자의 친구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친구의 아기가 딸이라고 말했죠. 딸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친구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정답이군요. 4번. 남자는 아기의 선물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지금 선물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의논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아기의 선물을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28번 정답은 3번. 남자의 친구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 지금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메뉴 중에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나요? 네. 과일 샐러드도 있고, 구운 빵과 채소로만 만든 피자도 있어요. 다른 메뉴도 주문할 때 고기를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모임이 있는데 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럼 금요일 7시에 5명 예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 지금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메뉴 중에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나요? 네. 과일 샐러드도 있고, 구운 빵과 채소로만 만든 피자도 있어요. 다른 메뉴도 주문할 때 고기를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모임이 있는데 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럼 금요일 7시에 5명 예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9번 30번 29번과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 30번의 대화는요, 보통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혹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의 대화로 조금 길어요. 그래서 주로 대화를 듣고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주로 자녀 상담이나 통장 개설 또는 배송 지연에 대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대화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찾는 문제이거든요. 항상 긴 듣기는 대화를 듣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여자나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주로 앞부분의 대화에서 많이 제시되는 편이니까요.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와 같은 이유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지금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메뉴 중에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나요? 네, 과일 샐러드도 있고 구운 빵과 채소로만 만든 피자도 있어요. 다른 메뉴도 주문할 때 고기를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모임이 있는데 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럼 금요일 7시에 5명 예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자, 우리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읽어보았는데요.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지금 왜 여기에 왔습니까? 1번 요리를 배우려고 지금 식당에 모임이 있어서 식당을 예약하려고 왔죠. 1번은 오답입니다. 남자는 지금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그런 이유들이 제시가 되니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듣자 라고 말씀드렸죠. 남자는 지금 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3번 금방 고를 수 있겠죠? 29번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볼까요? 30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듣고 분석해야 하죠. 선택지는 주로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선택지를 지워가며 답을 찾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1번. 남자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싫어합니다. 남자의 친구가 고기를 못 먹죠. 남자가 고기를 싫어하는지는 몰라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2번. 이 식당은 빵과 채소로만 음식을 만듭니다. 이 식당은 빵과 채소로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넣은 음식도 만들죠. 고기를 빼달라면 빼줄 수 있으니까요. 3번. 남자는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식당에 올 겁니다. 남자가요, 금요일 7시에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친구들과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3번 내용은 정답인 것 같아요. 4번. 여자는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자가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소개해 주지는 않았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만 말을 했죠. 정답은요. 3번. 남자는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식당에 올 겁니다. 였습니다. 31번에서 33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지문을 잘 읽으시고 두 문장으로 나오니까요. 두 문장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들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그 주제를 잘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어휘가 있다면 핵심 단어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주제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지문은 주로 가족, 직업, 나라, 계절 등 다양한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1번 문제 풀겠습니다. 저는 20살입니다. 누나는 23살입니다. 우리 무슨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셀 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31번은 지금 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20살, 이렇게 살이라는 것은 나이를 세는 말이다. 3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32번입니다. 10시에 영화가 시작합니다. 12시에 끝납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32번 정답은 2번 시간이었습니다. 1번 값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32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3번입니다. 저녁에 테니스를 칩니다. 주말에는 축구를 합니다. 테니스와 축구는 운동이죠. 운동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33번 정답은 1번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구, 배구, 탁구,
농구, 수영 등등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같은 섹션별로 어휘를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34번에서 39번까지는 글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두 문장으로 나오며 두 문장 중 하나에 괄호가 있습니다. 앞, 뒤 문장을 잘 읽고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제가 하나씩 출제되고요. 또 불규칙 동사, 형용사 이런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34번 문제 풀어볼까요?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장 갑니다. 자, 지금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다 앞에는 주로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를 사용을 하죠. 앞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뭐뭐으로 뭐뭐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뭐로는 앞 단어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4번 문제 정답으로 수영장에 갑니다 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갑니다. 수영장로 갑니다. 받침이 있으니까 안 되고요. 수영장과 갑니다.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3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무엇을 틀어주세요. 우리 더울 때 주로 선풍기를 틉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틉니다.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죠. 부채도 바람이 나오지만 틀거나 끌 수는 없죠. 부채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부채는 붙이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35번 정답은요. 선풍기였습니다. 괄호에 선풍기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날씨가 덥습니다.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36번 문제 풀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어머니에게 소포를 우체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편지나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가죠. 보내다 앞에는 사람을 사용하죠.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이런 표현이 주로 나옵니다. 전화는 어때요? 전화는 걸다 라고 하잖아요. 걸다 앞에도 사람이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걸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소포는요, 보내다 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립니다. 우체국에 가서 어머니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36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모의고사 제2회 듣기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였고요. 읽기 문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읽기 문제를 푸실 때는 소리 내어서 읽고 문제를 푼다면 한국어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벚꽃이 활짝 펴서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죠.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피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